여러분은 러시아 여성들이 개방적이고 자유롭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 앞에서 누구보다 보수적이고 치열하게 확인받길 원하는 여성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얼마나 아끼는지 또 얼마나 사랑을 자주 확인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남친과 밤에 만나는 날이 줄어든다는 말을 하면 헤어질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얼마나 확인받고 싶었는지 한국 남친에게 한 달 동안 매일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헤어질 거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리나예요. 러시아 중부의 작은 공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은 정말 조용한 곳이었어요. 큰 공장 몇 개와 낡은 아파트들 그리고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그런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저와 제 남동생을 돌보셨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늘 온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지만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밝으셨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시고 저희가 아프면 밤새 간병을 해주셨습니다. 겨울이면 뜨거운 차를 끓여주시고 여름이면 시원한 과일을 깎아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퇴근 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아버지 일이 많아지셨나 봐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저희를 바라보실 때 어딘가 멀어 보이셨고 식탁에서도 대화보다는 조용히 식사만 하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응 한마디로 대답을 끝내시곤 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퇴근 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이해하자 고 하셨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갔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셔도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고 집안을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버지의 옷도 더 정성스럽게 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혼자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어머니가 혼자 주방에서 울고 계신 적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면 급히 눈물을 닦으시며 괜찮다, 괜찮다 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집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주말에도 집에 계시지 않는 일이 많아졌어요. 친구들과 만난다 고 하시지만 언제 돌아오실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며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셨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나가신 후 어머니와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알리나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단호해 보였어요. 사랑이라는 게 말이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다.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걸 몸으로 보여줘야 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전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집을 비우지 않으실 거야.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진심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이거든.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은 나중에 제 연애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시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위해 애쓰셨지만 그 노력이 보답받지 못한다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다른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가족 모임을 갖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저는 어머니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남자들은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말처럼 진짜 사랑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믿음도 강해졌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떠나는 걸 아쉬워하시면서도 응원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제 입학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제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애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첫 번째 남자친구는 같은 과 선배였어요. 드미트리라는 이름의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학과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데이트 비용도 아끼지 않았고 저에게 꽃도 자주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미트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1학년 여학생들이 들어오자 그의 관심은 완전히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드미트리의 행동을 보니 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남자친구는 알렉산드르였습니다. 그는 경제학과 학생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확실했고 저에게도 진지하게 다가왔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제가 뭔가를 요청하면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특히 다른 예쁜 여학생들 앞에서는 저를 소개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마치 더 좋은 선택지가 나타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식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저는 러시아 남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선택받는 입장에 있었고 여자들은 선택받기 위해 경쟁해야 했습니다. 더 예쁘게, 더 매력적으로, 더 순종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써야 했어요. 대학 3학년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친구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다가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거나 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네 번째 남자친구 이방과의 일이었어요. 그는 제가 만난 남자들 중에서 가장 신사적이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제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저는 이반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사귄 후 이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저와 사귀면서도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에 대해 임시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었고 이반의 행동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항상 더 좋은 선택지를 찾고 있었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어요.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더 예뻐져야 해. 남자들이 귀하니까 어쩔 수 없지.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마지막 해가 되어서는 아예 연애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차피 남자들은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진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남자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런 회의적인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던 중 집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저는 더 이상 모스크바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졸업 후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불신과 남자들에 대한 회의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야윈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다닐 때 가끔 집에 와서 봤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왔다며 반가워하셨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고 계셔도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집 안 분위기는 제가 떠나기 전보다 더욱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며칠 지내보니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공장 임금은 몇 달째 밀려 있었고 어머니는 집 근처 청소 일을 하시며 가게를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내는 것도 버거워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꿈꿨지만 지금 당장은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휴학하고 일을 구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처음엔 만류하셨지만 결국 제 의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작은 마을이다 보니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어요. 몇 군데 문의한 끝에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로맨스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지역에서 나름 인기 있는 곳이었어요. 카페 사장님은 중년 여성이셨는데 친절하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꽤 까다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부터 손님 응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습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했어요. 받은 급여로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일하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나타샤가 카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타샤는 고등학교 때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특별히 예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온 나타샤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으며 전체적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동양인이었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옷차림도 품격 있어 보였고 나타샤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나타샤는 저를 보자 반갑게 다가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나타샤가 옆에 있던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알리나, 내 남편이야.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김민수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나타샤가 결혼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어색한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정중하던지요. 나타샤는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남자는 정말 다르더라. 러시아 남자들과는 비교가 안 돼.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김민수 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나타샤의 의자를 빼주고 커피를 가져다주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주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나타샤는 떠나기 전에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리나,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르더라.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러시아에서 이런 남자 만나기 힘들잖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나타샤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들은 다를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러시아 남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나타샤의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한국 남자들에 대한 글들을 읽어봤어요. 물론 모든 게 사실일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러시아와는 다른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 남자들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타샤처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리자 생각보다 많은 연락이 왔어요. 중국, 일본, 한국, 심지어 동남아시아 남자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몇 명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중국 남자였습니다.
리웨이라는 이름의 그는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돈이 많다는 걸 강조하며 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리웨이는 첫 만남부터 저를 품정하듯 바라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제 외모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어요. 대화 중에도 러시아 여자는 예쁘다더니 정말 그렇네. 중국에 오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식사 도중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중국어 배워야 하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러시아 가족과는 연락 끊는 게 좋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일본 남자도 비슷했어요. 히로시라는 50대 남성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저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히로시는 계속해서 일본의 좋은 점들을 나열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러시아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본에서 살면 훨씬 나을 거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쾌해졌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히로시가 제게 일본 가면 내 말만 들으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마치 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저는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나타샤가 말한 다른 나라 남자들도 결국 러시아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남자들은 어느 나라든 비슷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회의적인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카페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동양인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며칠 지켜보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여성 손님들이 그 남자에게 자꾸 말을 걸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여자는 일부러 그 테이블 근처에 앉아서 시선을 보내고 어떤 여자는 직접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다가오는 여자들에게 정중하게 대응하기는 했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해하며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되었어요. 정말 남자가 귀하긴 귀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동양인 남자 하나만 나타나도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며칠 더 관찰해보니 그 남자가 한국인인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끔 전화를 받을 때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옷차림이나 행동거지를 보니 나타샤 남편 김민수 씨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남자라는 걸 알고 나니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나타샤가 말한 다른 한국 남자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 남자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카페에 와서도 최소한의 주문만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여자들이 다가와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예의 바르게 거절했어요. 마치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한 러시아 여자가 꽤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는데 직접 그의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그 여자는 영어로 한국에서 왔냐? 러시아는 어떠냐? 같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지만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즐겼을 텐데 이 한국 남자는 오히려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타샤 말처럼 다른 건가 싶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여자가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이었어요.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 종이를 받지도 않고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러시아 남자라면 절대 거절하지 않았을 상황이었거든요. 예쁜 여자가 먼저 다가와서 데이트를 제안하는데 거절한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그 한국 남자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러시아 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모두 거절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 나타샤가 말한 것처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중국 남자와 일본 남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 남자도 겉모습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타샤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이 조용한 한국 남자의 신중한 행동들이 어쩌면 정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실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저는 여전히 그 한국 남자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곧 저와 그 한국 남자 사이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러가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테이블이 거의 다 차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 남자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바쁜 와중에도 그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먹은 음식이 탈이 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정말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카페에는 손님들이 가득했고 저 혼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잠시 외출 중이셨고 다른 직원은 그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배가 더 아파오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손님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때 문득 한국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그가 보여준 신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급한 마음에 그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러시아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손님 오시면 돌려보내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한국 남자는 제 말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급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보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약 20분 정도가 지나서야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카페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걱정되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카페로 돌아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카페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한국 남자는 어색한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커피 주문하셔서, 받으라고 하셔서, 커피 내려드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러시아어로 손님 오면 돌려보내달라 고 했는데 그가 이해한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였던 겁니다. 아마 손님이 오면 받아달라 정도로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상황을 목격한 손님 중 한 명이 마을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외국인이 허락도 없이 카페 일을 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30분 후 사장님이 급히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사장님은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무허가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보건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장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짐을 싸야 했어요. 한국 남자는 옆에서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그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어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당장 어머니께 드릴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카페를 나서는데 한국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그도 도와주려던 것이었잖아요. 러시아어를 잘못 이해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때 그가 제안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집에 가면 어머니께 해고 소식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 전에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우였고 한국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진우는 4개월 출장으로 러시아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러시아 지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어서 왔다고 했어요. 처음 해외 출장이라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러시아 여성들의 관심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카페에서도 매일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거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러시아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나라라는 것,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우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라면서요. 한국에서는 보통 남자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도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나타샤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남자는 정말 다르다고 했었죠. 진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진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일할 때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쌓아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연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우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맞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에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 만났던 러시아 남자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빠르게 접근했다가 금방 실증을 내거나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옮겼어요. 진우는 정말 달랐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연애 경험들 그리고 러시아 남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후에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 차이가 크다는 것 그리고 모든 남자가 다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는 나타샤의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남자는 다르다고 했다는 얘기를 말이에요. 진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한국 남자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은 진실한 사랑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연애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진우에게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진솔하고 배려 깊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음속에서 용기를 끌어모았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3개월 후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그러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후 계속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저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해서 서로 맞는다고 생각하면 연인이 되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진우는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거절의 의미인가 싶어서 조급해졌어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해서 죄송해요. 그러자 진우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부담스럽지 않다고 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직함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해본 후 대답했습니다. 제 제안이 흥미롭다고 자신도 러시아에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편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러시아에 온 이후로 계속 고민이 있었어요. 매일 카페에서 여러 여성분들이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절하자니 무례한 것 같고 그렇다고 모든 분과 만날 수는 없고 진우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그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리나 씨는 다르세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편안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좋아요. 알리나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3개월 동안 서로를 알아가 보죠. 저도 이런 기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동시에 조금 긴장도 되었습니다. 과연 이 계약 연애가 어떻게 될까요? 진우는 정말 다른 남자일까요? 우리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식적인 모습보다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아가고 싶어요. 저도 동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담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나요. 억지로 연인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고 친구로 시작해서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도중에 서로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3개월 후에는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연인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좋은 추억으로 남길지를 정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와 진우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카페에서의 해프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이 우리를 이어준 운명의 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찻집을 나서면서 진우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새로 일자리 찾으셔야 하는데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그의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대신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시간 보내요. 저는 이미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러시아 문화를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알리나 씨가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실망스러운 연애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께 해고 소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생각에 그리 우울하지는 않았어요. 내일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진우와의 만남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계약 연애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진우는 정말 나타샤가 말한 다른 한국 남자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진우와의 특별한 3개월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3개월의 계약 연애가 시작되고 첫 주말이 되었어요. 진우와 약속했던 토요일 오후 만남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느라 바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진우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새로 구한 일자리는 마을 빵집이었습니다. 카페보다는 급여가 적었지만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일하기 편했어요. 무엇보다 주말에는 쉴 수 있어서 진우와 만날 시간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 저는 진우에게 우리 마을의 작은 박물관을 보여줬어요. 러시아의 전통 문화를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정말 관심 깊게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질문도 많이 했고 제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우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러시아 남자들은 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 지루해했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진심으로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진우가 한국 요리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의 숙소로 초대받았는데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진우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러시아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따뜻하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진우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연인 간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우리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진우는 제가 빵집에서 일을 마치면 종종 마중을 나와줬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진우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저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진우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연인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을 잡고 걷거나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우는 제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는 그의 꿈과 목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특히 진우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미래에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도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 모습이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출장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별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가서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3개월의 계약 연애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진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었어요. 하지만 진우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고민한 후 저는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제 행복을 위해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진우를 만나본 후에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모든 것을 도와주었고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미리 많은 준비를 해뒀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어요. 사람들의 행동 방식, 음식, 언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옆에 있어서 그리 무섭지는 않았어요. 진우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줬어요. 무엇보다 제가 외롭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한국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러시아가 그리워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항상 곁에서 위로해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친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어요. 특히 진우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가 진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아시고는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우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랑은 증명되어야 한다는 그 말 말이에요. 진우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걸까요? 그런 불안이 절정에 달한 것은 러시아 친구 나타샤와 스피커폰 모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나타샤는 제 근황을 묻더니 결혼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나타샤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거 보더니 이제 한국 남자 하나 물었네? 이 남자랑 결혼하면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좋겠네. 저도 웃으면서 그 전에 국제결혼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진짜 최악이었는데 제일 낫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진우가 전화 내용을 들었던 겁니다. 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진우가 물었습니다. 날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야? 사랑이 아니라 비자 때문이었어? 국제결혼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급하게 해명하려 했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고 전에 힘들어서 국제결혼을 알아본 적이 있다고,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고 제가 진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쉽게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우와의 관계에 금이 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관계가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릴 적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났던 것처럼 진우도 저를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 정도 그런 상태가 지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관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소주를 마셨어요. 한국에 와서 배운 술이었는데 마실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꽤 취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놀라며 제가 왜 술을 마셨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때 참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진우야, 나를 정말 사랑해? 제가 울면서 물었어요. 그럼 증명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나와 사랑을 나눠줘. 그럼 나도 내가 진심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 못하겠으면 우리 헤어져.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너무 극단적인 요구였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안에 쌓여있던 불안과 어릴 적 상처가 모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들었던 그는 제가 겪었던 가정의 상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던 진우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알리나야. 내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다면 해볼게. 하지만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이후에는 서로를 완전히 믿기로 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동시에 진우가 저를 위해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까지 받아들여준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증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 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어요. 진우는 정말 성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줬어요. 저 역시 그런 진우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달콤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진우는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정말 노력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렇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우도 점점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저 역시 이것이 정말 사랑의 증명인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진우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달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진우가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였는데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우는 제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며 저를 대해줬고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을 확인하는 올바른 방법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12일째가 되자 진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평소보다 말도 적어졌고 가끔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 역시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사랑의 증명이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진짜 증명이 아니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진우가 처음으로 힘들다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동안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날은 정말 지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진우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여전히 조금만 덜하고 생각했어요. 18일째가 되자 우리 둘 다 정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도 계속 실수를 했고 상사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어요. 저 역시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일째 되던 밤, 진우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질 뻔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우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빛을 보니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 진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22일째가 되자 저도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어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더구나 진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23일째 저녁,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거예요. 저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검사를 받아보니 진우는 극도의 피로와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검사를 받아보니 비슷한 상태였어요. 결국 우리 둘 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우리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진우는 옆 침대에서 저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우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바보 같지?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나란히 수액을 맞으며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코믹한지 깨달았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증명 다 했잖아. 23일이면 충분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숫자나 횟수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우가 저를 위해 23일 동안 이렇게 노력해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명이었어요. 응, 충분해. 미안해, 진우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우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잖아. 그날 밤 병원에서 수액을 다 맞고 집에 돌아간 후 우리는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왜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불안감을 이해한다면서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사랑의 증명이 꼭 육체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진우가 저를 위해 보여준 헌신과 인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서로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고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결혼 소식을 러시아 부모님께 알려드릴 때가 가장 긴장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아버지는 진우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 며 진우를 러시아로 초대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진우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시험을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웃으며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가족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진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러시아로 향했어요. 진우에게는 처음 가는 러시아였고 저에게는 오랜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진우는 러시아어 회화책을 열심히 봤어요.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러시아에 도착해서 고향 마을에 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떠났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지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활기차 보이셨어요. 어머니를 뵈었을 때도 놀랐습니다. 제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이셨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전체적으로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우를 소개했을 때 아버지의 첫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하시면서 잘 왔다 고 말씀하셨어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진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떤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등등 말이에요. 진우는 어색한 러시아어로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어요. 시험을 보거나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우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답변을 들으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진우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남자들끼리 가겠다 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걱정되었지만 진우는 괜찮다며 따라갔어요. 두 분이 나간 사이
저는 어머니와 오랜만에 둘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진우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떠난 후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술도 끊으시고 가정에 더 신경 쓰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알리나가 떠나고 나서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셨어. 자신 때문에 딸이 멀리 떠났다면서 말이야.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예전처럼 다시 나를 사랑해 주셔. 어젯밤에도 있었어. 어머니가 수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동시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사랑의 증명을 아버지가 다시 보여주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시 행복해지신 거였습니다. 저녁 때 아버지와 진우가 돌아왔을 때 두 분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아버지는 진우를 마치 아들처럼 대하고 계셨고, 진우도 아버지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우는 정말 좋은 남자야. 알리나를 잘 챙겨줄 것 같아. 그리고 진우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우는 서툰 러시아어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진우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네. 알리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랑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진우는 제 가족들과 친해졌고, 저는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해소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부모님은 아쉬워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진우에게 자주 연락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오래 있다 가라 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알리나야, 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행복하게 살아라. 비행기 안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야. 부모님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더 확신이 서.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서로의 사랑도 확인했으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진우는 한국식 결혼식과 러시아식 결혼식을 모두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존중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그런 진우의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패백이라는 전통 의식도 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예절도 배워야 했습니다. 진우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러시아식 결혼식도 준비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한국까지 오시기는 어려우니 화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진우는 러시아 결혼 전통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도 양쪽 가족의 의견을 모두 고려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가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5월로 정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좋은 시기였거든요. 드레스를 고르는 일도 즐거웠어요. 한국의 한복과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한복을 처음 입어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러시아의 전통 의상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지만 특별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진우의 친구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사귄 몇몇 분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러시아 부모님은 화상으로 참여하셨는데 진우가 러시아어로 인사말을 준비해서 정말 놀라셨어요.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도 잘했다 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신혼집은 진우가 살던 아파트를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제가 러시아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러시아 전통 인형이나 책들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줬어요. 결혼 후의 일상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진우는 매일 아침 저를 배웅해주고 출근했어요.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언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한국 요리를 연습하거나 러시아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저녁에 진우가 퇴근하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줬고 저는 한국어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가끔은 진우의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색한 한국어를 친구들이 따뜻하게 받아줘서 고마웠어요. 3개월 정도 지나자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진우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우가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커피를 끓여주는 것, 제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말씀하신 사랑의 증명도 이제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일회성의 큰 행동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우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진우의 회사 사람들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러시아 친구들과 화상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나타샤를 비롯해서 고등학교 동창들 5명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얼굴이 반가웠어요. 친구들은 제 근황을 궁금해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떤지, 남편은 잘해주는지,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운지 등등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화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사느냐는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저마다 자신의 남자친구나 남편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매주 꽃을 사다 준다고, 누구는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나타샤는 남편이 매달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준다고 자랑했어요. 다른 친구는 남자친구가 기념일마다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일주일에 3번은 데이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 저라면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거칠애인지 알 수 있었어요. 친구 중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어때? 진우가 얼마나 사랑 표현을 해줘? 저는 잠깐 생각해본 후 웃으며 대답했어요. 2주일 연속 신기록을 세운 적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 친구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뭔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졌어. 진우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알리나가 정말 달라졌네. 예전에는 사랑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 알리나가 정말 성숙해졌어.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저는 늘 사랑받기만 원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와서 진우와 결혼한 것도 큰 변화였지만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증명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사랑을 주고 싶어졌어요. 진우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저녁에 진우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친구들과의 화상통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도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정말 기뻐했어요. 사실 자신도 아이를 원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 중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정말이야? 나도 알리나와 아이를 갖고 싶었어. 우리 둘을 닮은 예쁜 아이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쯤 아이를 가질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지, 러시아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언제 보여드릴지 등등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진우는 아이가 생기면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러시아와 한국을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키우자. 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 계획을 세우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어요.
더 이상 사랑을 증명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집중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진우의 친구들과도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도 웬만한 것은 혼자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김치찌개는 진우보다 제가 더 잘 끓인다고 자부했습니다. 러시아 부모님께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여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저희 부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진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가끔 화상 통화를 할 때 진우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진우는 서툰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아버지 라고 인사하며 아버지를 웃게 만들었어요. 1년이 지나자 저는 정말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좋은 점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우도 러시아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러시아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깜짝 선물을 줬어요. 러시아어로 쓰인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이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불안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에 하셨던 말씀도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는 그 말이 단순히 육체적인 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진우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특별한 증명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도와준 것, 러시아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신 것, 제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준 것들 말이에요. 저 역시 진우를 위해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려고 노력한 것, 진우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불안을 떨쳐내고 진우를 온전히 믿게 된 것들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의심하거나 증명받으려 하지 않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부부가 된 거예요. 이제 저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함께 아이를 키우고 러시아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물려주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꿈꿨던 사랑, 그리고 제가 찾아 헤맸던 진정한 사랑을 이제는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거창한 증명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고 꿈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것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